백수이 선생 돌아왔습니다. 제가 올해로 25년 정도 커피를 했습니다. 뭐 다양한 분야에서 일을 했었어요. 뭐 가맹점 관리, 뭐 직영점 관리, 뭐 바지 사장, 실제로 카페 사장님, 뭐 헤드 바리스타, 뭐 로스터, 뭐 그냥 직원, 뭐 강사, 뭐, 뭐 컨설팅, 뭐 그냥 다양한 분야 일을 하다 보니 바리스타로서 일하면서 힘들었던 점, 뭐 이런 얘기를 한번 넋두리처럼 나눠 보려고 합니다. 그 전에 제가 이제 커피 제품도 하나 소개하고요. 물론 제가 이런 걸 하는 것은 홍보의 목적이나 어떤 의도를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집에서 이런 걸로 먹어요. 진짜 즐겨 먹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제품들을 잘 모르시는 분들에게 좀 알리고자 이런 게 있다. 근데 가격대도 괜찮고 맛도 먹을만 하다. 이게 이제 드립 스틱이라고 그래서 이렇게 한 잔 먹을 수 있는 스틱형 원두 커피입니다. 사실 루카스 9에서 나오는 커피들이 이제 인스턴트 스틱형 커피들이 그래도 먹을만 함에도 불구하고 남양이라고 하는 기업 이미지 자체 때문인지 사실 다른 브랜드에 비해 꽤 밀려 있거나 두각을 나타내지 못하는 게 있는데, 뭐 회사는 회사고 일단 커피 제품만 놓고 봤을 때 먹을만 해서 한번 소개를 하려고 하는데요. 이게 지금 인터넷에 이게 6개들입니다. 그러니까 13개들이도 있고요. 이게 6개들이가 배송비를 제외하고는 이제 4,000원대입니다. 그러니까 배송비를 포함하면은 한 8,000원대, 그러니까 8,000원대 미만 정도 되는데 총 6개가 들어 있습니다. 근데 그러면은 이게 8,000원이라고 계산해도 개당 이제 1,000원 정도니까 좀 비싸네 라고 느낄 수가 있는데, 이게 마트 같은 데서 사게 되면 이제 배송료를 안 내도 되니까, 이게 만약 배송료만 없다고 놓고 보면은 한 600원? 네. 아니면 700원. 네. 뭐이 정도에서 이제 즐길 수 있는 7, 800원 정도에 즐길 수 있는 커피인데, 지금 이 제품을 한번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렇게 스틱을 까면요. 어디 갔어? 제가 넋두리 하기 전에 원래 이렇게 커피 한 잔을 먹으면서 주접을 떨어요. 다른 방송 할 때도 뜯을 줄을 몰라. 아이씨, 짜증나 갑자기. 자, 이렇게 생겼습니다. 네, 이렇게 보시면 이게 딱 스틱형 커피로 딱 한 잔 먹을 수 있는 양으로 이제 이렇게 우리가 예전에 그 봉지 커피 같은 거 보면 막 봉지로 막 이렇게 막 저어 먹잖아요.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근데 이게 제목이 이제 시그니처 블렌드라서 프리미엄 커피라고 이제 써져 있고요. 네, 제목이 이제 이렇게 써져 있고, 뭐 밸런스가 좋은 편이고 바디감도 있고 SDT 산미가 약간 적다. 뭐 테이스팅 노트에 대해서 이제 카카오와 캐러멜, 뭐 풀바디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먹는 방법에 대해서는 how to drink라고 해가지고 스틱 하나를 까가지고 어떻게 먹으라고? 왜 안 써있어? How to drink 스텝 1. 새로운 스타일의 핸드 드립 스틱, 커피 스틱을 물에 넣고 저어 드세요 라고만 써있네요. 봉다리에도 보면은 뭐 그냥 딱히 없어. 그냥 120ml 정도를 넣고 즐겨보시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제가 한번 여기다 놓고 타임머와 저울을 이용해서 뭐 120ml는 아니지만 그냥 120g, 뭐 1대1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1대1이라고 볼 수는 없는데 이거를 120g 정도 뜨거운 물을 부어서, 제가 120g이면 어느 정도인지 보여드릴게요. 그러니까 많은 양이 아니에요. 120g이 이렇게 놓고 보면은 한 요 정도 양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믹스 커피 먹는 정도 양인데, 요걸 이제 이렇게 술술 풀면 약간 좀 탁해 보이죠? 탁해 보이는데 근데 먹을만은 해요. 이 커피 자체가. 그러니까 이걸 오래 담가 놓으면 그만큼 약간 좀 바디감이 훨씬 더 이제 좀 세지고, 오래 담그지 않으면 좀 이제 가볍게 먹는 거죠. 그래서 라이트한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가볍게, 물 양도 물론 자기 취향대로 조절할 수는 있습니다. 네. 먹고 싶은 거는 이제 자기 취향대로 먹는 거고요. 네.
확실히 좀 연한 느낌이 있는데, 이 연하다는 느낌은 전체적으로 커피의 어떤 기름진 느낌이나 어떤 바디감이 연하다는 얘기고, 약간 쌉싸름한 맛이 납니다. 뭐 사실 원두 커피의 정말 어떤 리얼감을 살려준다라는 취지에서는 약간의 어떤 비슷함은 있지만, 사실 그냥 일반 가공 스틱커피 먹어도 되지 않느냐, 네, 그렇게 느껴집니다. 네, 그냥 한 잔 먹어보면서 제품 소개도 하면서 이제 넋두리를 떨어보려고 하는데, 제가 바리스타를 오래 하면서 느꼈던 감정은, 일단 처음에는 어떤 설렘과 재미, 뭐 열정, 뭐 이런 것을 많이 붙였는데요. 커피를 오래 하면서 느꼈던 거는 무엇보다도 힘들다. 힘들다. 아, 이게 왜 힘들다 그러느냐? 내가 열심히 일한 거에 비한 보상이 그만큼 따라오지를 못하니까. 보통 바리스타가 최저시급을 받잖아요. 최근에 스타벅스 뭐 점장급이 뭐 연봉 5천이다, 6천이다. 물론 점장이니까 막중한 책무를 지고 뭐 하는 일도 많다고는 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최저시급을 받고 점장 일을 하는 친구들도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 의미에서는 약간 좀 상대적 박탈감이 오긴 하죠. 그래서 이제 큰 회사를 선호할 수밖에 없는 건데, 실제로 커피 일을 하면서 제일 힘들었던 거는 노동에 비해 보상이 좀 높지 않다. 그러니까 월급이 좀 적다. 근데 이런 부분에서의 힘든 부분이 있었고요. 그 다음 두 번째로 가장 힘들었던 건 뭐냐면 불안감이었습니다. 물론 지금도 제 삶에 대한 불안감이 항상 이렇게 엄습해 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내가 열심히 일하던 카페가 어느 순간 문을 닫는다든가, 카페가 폐업을 했다, 아니면 갑자기 없어졌다, 뭐 잘렸다, 갑자기 잘렸다, 뭐 네가 일하는 게 조금 내 취향과 안 맞으니까 그만둬라라든가, 어떤 이런 불쑥 어떤 불안이 엄습해 올 때가 참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지금 제가 강의를 못 하고 있어도 먹고 사는데 정말 지장이 없다면 뭐 기다릴 수 있겠죠. 근데 저는 이제 가정이 있고 가장인데 돈을 벌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커피 같은 경우에는 사실 서비스 직군으로서 이 나이의 연령대 그 구분을 상당히 많이 놓고 있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에 제가 이제 50이에요. 50살인데 지금 제가 어디에 이렇게 이력서를 넣어서 나 현장에서 근무하고 싶다, 커피 내리고 이런 거 하고 싶다, 그럼 하고 싶어도 안 뽑아줍니다. 안 뽑아줘요. 일단 나이가 많은 거에 대한 부담감도 상당히 크겠지만, 이 부려먹기가 쉽지가 않을 테니 아무래도 저 같은 사람을 상당히 꺼리겠죠. 근데 이 커피 업계가 이런 불안감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한 자리에서 5년, 10년 하면서 내가 같이 회사와 성장을 해서 어떤 미래가 보인다면 이 직업에 대해서 많이 추천을 하겠죠. 근데 보편적으로 우리가 가게 되는 카페라고 하는 거는 일반적으로 이제 개인 사업자입니다. 개인 사업자. 개인이 하는 카페에 내가 직원으로서 아니면 알바로서 일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그러다 보면 내가 이 회사에서 이 자리에서 얼마나 오랫동안 안정적으로 성장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불안감이 상당히 커요. 그리고 커피 일을 하다 보면 뭐 사업주와의 갈등뿐만 아니라 이 같이 일하는 스태프들과의 갈등, 그건 물론 어떠한 조직 내에서도 그러한 일들을 항상 비일비재하죠. 그래도 뭔가 어떤 비전을 보고 내가 이 회사에 몸을 담고 잘 버텨서 뭐 어떤 기술과 노하우를 배워서 내가 창업을 한다든가 뭐 이런 건데, 실제로 커피 업계에는 창업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아서 실제로 내가 창업을 해서 성공할 수 있는가에 대한 그 여부도 상당히 불투명한 편입니다. 실제로 커피를 하고 싶다고 하시는 젊은 친구부터 우리 연령대가 있는 선배님들까지 정말 다양한 분들을 제가 접하게 되는데, 커피를 하면서 이 노동에 대한 대가가 충분하게 다가오고, 내가 거기에 대한 보상을 통해 미래를 꿈꿀 수 있고, 내가 안정적인 직장을 토대로 내가 하고 싶어 하는 것을 안정적으로 키워갈 수 있다면 정말 좋을 텐데, 이 바리스타란 직업이 그런 면에서는 조금
어려운 경우가 상당히 많다는 것이 이제 제가 느꼈던 겁니다. 실제로 이 커피 일을 하면서 우리가 즐거웠던 부분도 상당히 많지만 저는 이 불안한 마음이 상당히 힘들었었어요. 뭐 돈이야 사실 조금 적게 벌어도 어떻게 버틸 수가 있지만 내가 언제 잘릴지 모른다. 아니면 내가 있는 이 카페가 언제 폐업을 할지 모른다라는 이런 불안감. 실제로 제가 있었던 카페들 중에는 뭐 2, 3개월 만에 문을 닫는 경우도 실제로 있었고요. 제가 직접 이제 점장으로 있고 이제 본사에 위탁을 받아서 운영하는데 한 2, 3개월 하다 보니까 이제 비전이 없으니까 회사에서 야 이쪽 지점 접자 뭐 이런 얘기부터 할 때도 많았거든요. 그럼 제가 이제 채용을 했었던 밑에 있던 수많은 스태프들, 그래도 최소한 뭐 5명, 6명씩 있는 스태프들이 하루아침에 갑자기 직장 잃어버리는 거예요. 알바든 직원이든 간에. 뭐 그런 거를 지켜볼 때에도 상당히 불합리하지만 슬프죠. 실제로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이쪽 분야 강의도 마찬가지입니다. 강의도 항상 이 강의가 꾸준한 것도 아니고 또 이 강의하는 그 다른 강사들과의 경쟁도 있고요. 또 누가 더 강의를 더 많이 하느냐. 그리고 또 이 강의라고 하는 게 지속적으로 안정적으로 오는 게 아니고 있다가도 없기도 하고 제가 지금 2주째 놀고 있습니다. 2주면은 한 달에 반 이상을 쉰 건데요. 거의 보름 이상 쉰 거죠. 앞으로 이게 언제 더 쉴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물론 예전에도 뭐 일주일씩 쉬고 2주씩 쉬고 이런 일이 있었는데 이번 주는 유독 더 많이 쉴 것 같은 이런 불안감이 엄습해 오다 보니 바리스타라고 하는 직군에 대한 또 어떤 어려움 이런 얘기도 한번 해보면 어떨까. 물론 제가 팟캐스트에서도 많이 떠들기도 했었는데 사실 유튜브 같은 채널에서는 이런 사심 방송을 별로 해본 적이 없습니다. 내 마음속에 있는 마음들을 이렇게 털어놓은 적이 별로 없는데 실제로 바리스타를 꿈꾸는 친구들은 자기가 어떤 좋아하는 일을 하실 때에도 약간 보험을 들어놔야 돼요. 보험. 내가 여기를 갑자기 그만두더라도 뭔가 갈 데가 있다. 아니면 내가 이걸 활용을 해서 무슨 일을 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실제적으로 좀 준비를 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면 내가 열심히 이 가게를 위해서 막 헌신하고 봉사했는데 갑자기 사장님이 이 가게를 팔아버린다든가 아니면 가게를 갑자기 문을 닫는다든가 그랬을 때 아무도 내 인생을 책임져 주질 않아요. 그렇잖아요. 갑자기 일을 그만두게 됐는데 누가 날 책임져 주겠어. 잘 가라 안녕 뭐 이러고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 바리스타의 직업 특성 그 중에서도 갑자기 카페가 여러분도 아시나요? 카페가 이 대다수의 카페 80% 이상이 3년에서 5년 이내에 문을 닫는다는 현실을 그러다 보니 실제로 내가 몸담고 있는 이 카페가 어느 순간 주인이 바뀌어 갖고 나가라 그럴 수도 있고요. 어느 날 사장님이 문을 닫아서 미안하다 그동안 애썼다 안녕 뭐 이럴 수도 있습니다. 물론 퇴직금을 안 주는 경우도 실제로 생기는 경우도 있고요. 뭐 실제 비일비재하죠. 뭐 워낙 영세한 자영업자들과 같이 이 일을 하다 보면 뭐 여러 가지 사건 사고가 생길 수밖에 없는데 그런 의미에서 이 바리스타의 어떤 안정적인 직업의 특성이 아니라는 부분을 이런 부분을 조금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